255쪽에 2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다시 하냐고? 맨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지금 확통처럼 할 거야.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바로 갑시다. 자, 여기 바로 보세요. 자, 바로 갑시다. 자, 255쪽에 20번.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지난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풀어왔는지 안 풀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안 풀어왔겠죠? 255쪽에 20번이요. 내가 풀어오라고 하긴 했는데, 높은 확률로 숙제도 겁나 깔끔하네요. 죽을라고. 거기 있었네. 자, 추가 25문제. 25문제 추가. 속도와 거리 25문제밖에 없어요. 물리학.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거리 다 종합했습니다. 자, 이거나 보세요. 자, 내용 쉬워요. 자, 뭐라고? 자, 255에 20번. 야, 외우겠어 이제 번호를. 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2와 y는 2 절대값 x가 있는데 얘네 두 개의 그래프가 각각 두 점 a랑 b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 그때 두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2와 y는 2 절대값 x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보세요. 지금부터 약간 좀 신박한 방법 보여줄 테니까. 원래 정석적으로 풀려면 여기는 이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수가 두 개가 쪼개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를 쳐서 더해줘야 되는 게 정답이야. 됐니? 원래는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자, 여기 있는 이제 곡선 보세요. 이 곡선 보세요. 이 곡선 보세요. 이 곡선 보세요. 이 곡선 보세요. 곡선 보세요. 곡선 보세요. 이 곡선 현재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꼭지점 여기 있지. 대놓고 얘기할까? 대칭축 현재 무슨 축이야? 이거야? 이 세로선이 대칭축이지. 자,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사실 다 끝났지. 그러면 이쪽에서 잡혀있는 요 부분의 넓이나 여기 똑같이 잡아서 만들어낸 왼쪽의 넓이나 둘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1번과 여기는 2번이 있을 건데 얘네들 넓이는 같겠니? 다르겠니? 이게 대칭 관계니까?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번과 2번을 더해서 만들어낸 이 넓이는 사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넓이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2번에 곱하기 2를 해줘도 같은 결과 나오겠다는 소리야.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요. 맞다는 소리야. 다시 얘기하면 나는 2번의 넓이만 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의 넓이가 뭔데? 라고 한다면 여기는 x가 대놓고 양수가 되는 조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2번을 찾을 거고 그 2번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떤 그래프냐면 요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고 여기에 이렇게 임의로 접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요렇게 접하는 뭐야? 그림 되게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두고두고 놀릴 거잖아. 네가 나를 오래 본 만큼 나도 너를 오래 봤어요. 맥이냐? 지금 가뜩이나 지금 1학년들 동그라미 그리느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걔네 지금 원의 방정식 하고 있거든? 쭈그리. 너부터 넣으세요, 수학 실력은.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접점이 있겠지. 이게 B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현재 양수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이 마이너스 2x냐 아니면 그냥 2x냐 y는? 여기 있는 x 범위가 양수에서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졌지. 그럼 양수 범위에서는 여기 있는 x 값이 그냥 나오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그냥 나오니까 여기 있는 요 접선이 현재 y는 몇 x가 돼? 그러니까? x야 그냥? 그치. y는 그냥 2x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쪽으로 잡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y는 얘가 현재 ax 제곱 더하기 2라는 그래프와
y는 2x가 만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그 접점이 생길 건데 그 접점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지 않냐 싶은 거야. 그쵸? 검은색이. 여기 있는 곡선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딱 첫 번째 조건이 나오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ax제곱 더하기 2랑 나는 여기 있는 2x의 교점을 구한 게 몇 개라는 소리냐면 얘네 교점 한 개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구했는데 그 교점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 개밖에 없지.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한 개래 라는 거를 찾아주게 되면서 실제로 넘어가게 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얘 반의 제곱이니까 1에서 2를 곱한 거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마침 0이 되었다. 이거 찾아주게 되면 A값 나와요 안 나와요? 저거를 풀어주게 되면 A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A가 그래서 여기 있는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2A를 구한 게 1이다. 그래서 A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1번.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나는 교점도 찾을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교점도 찾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여기는 ax 제곱인데 a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2분의 1 그대로 집어넣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2를 다 곱해주게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 부분의 넓이니까 즉 이쪽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는 거는 사실상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적분을 해줄 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오히려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빼줘야 함수가 안 바뀌지.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부분을 없애주는 게 짱인 거잖아. 물론 마이너스 부분을 만들어도 돼요. 마이너스 부분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짱이라는 거야. 실제로 얘기를 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함수 그리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가 그럼 나는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그럼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x축과는 단 한 개 점에서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위송빠레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와. 그럼 여기가 그래서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0은 이쪽에 이렇게 잡히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이 되었고 이거는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이거 보니까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형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적분해준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0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함수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그냥 적분하세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뚜뚜뚜뚜뚜뚜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있는 2번 요 반쪽짜리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얘가 3분의 4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3분의 4 나와.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그 3분의 4가 하나짜리인 거 원해? 아니면 두 개짜리인 거 원해? 두 개짜리. 그럼 3분의 4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정답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에다가 2를 곱하세요. 정답은 3분의 2.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은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냐?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었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21차로 한번 넘어가 볼 거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차에서 우리가 좀 같이 볼 건 1번 문제가 첫 번째인데 1번 문제는 그나마 쉬워요. 수능 문제인데 4점짜리고 정답률은 낮았어.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면 테크닉이 생기는데 그 테크닉 하나만 잘 잡아주게 되면 솔직히 이건 쉽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테크닉만 잘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 테크닉만 잘 잡아줄 테니까 여기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봐봐. 이거 되게 쉬워요. 단 이 문제는 가장 큰 키워드가 하나 있어. 그 키워드 하나만 잡아보세요.
키워드 하나만 잡아보세요. 두 곡선 뭐 저거랑 저거로 y축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a, 그리고 저기 있는 얘랑 그 다음에 x는 2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키워드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서로 같았답니까? 아니면 달랐답니까?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a의 넓이랑 b의 넓이가 서로 같았대? 아니면 달랐대? 같았대. 네모. 그러니까 a랑 b의 넓이가 서로 같았대.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니야 임마. 259에 형 맞아요. 뒤에 내가 그 그래프 똑같이 그릴 겁니다. 이거 1번 보세요. 뒤에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 그래서 여기 우리는 a랑 b가 같대. 자, 그럼 우린 이거를 보는 순간 자 바로 체크하자. a랑 b랑 같다. 다시 얘기하는 순간 b 대신에 넘어가게 되면 a 빼기 b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a 빼기 b는 뭐랑 같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돼? 그치? a 빼기 b는 0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죠. 1번.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지금부터 알파라고 잡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알파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알파를 기점에서 봐봐. 그럼 알파를 기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2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봐봐. 2차 함수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 3차 함수보다 현재 위에 올려져 있는 게 A 영역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있는 거를 토대로 나는 만약에 A 영역을 찾는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3차식 즉 x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2차식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를 한 거에 대한 나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본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해봤을 땐 오히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꼴이 돼버렸지. 그치? 여기까지는요? 왜? 함수값 자체도 지금 현재 2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더 크다는 거는요. 2차 함수의 함수값 자체가 3차 함수의 함수값보다는 더 크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은 빼봤자 계속 음수 나온다는 소리 아니면 양수 나온다는 소리야? 양수 나와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건데? 계속 음수지. 다시 얘기할까? 그러면 A 영역은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대충 어디선가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져서 이렇게 뭐 만난다고 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0에서부터 여기 있는 알파까지는 정확하게 여기가 알파점이라고 잡으면 0은 이쪽 어딘가에 있다라고 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게 A냐면 여기 음수 영역을 얘기해 주는 게 A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보다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 적분값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일단 A를 구하면 이거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 여기잖아. 그럼 이 곡선에서 이 곡선 빼야 되는데 그냥 3차에서 2차 빼자고. 그래 되잖아. 그럼 3차에서 2차를 뺀 거에 대한 적분을 구한 게 넓이지. 그럼 이 적분값은 무조건 3차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 그려졌다는 건 2차보다 아래쪽에 그려졌다는 건 얘 함수값이 플러스란 소리 아니면 마이너스란 소리야? 이거 계산하면은? 그래 마이너스잖아. 그럼 적분한 결과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온다야. 그럼 마이너스가 나온다를 그림을 표현하면 이거잖아.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적분값을 갖게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첫 번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넓이의 입장에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A의 넓이의 입장이면 그 넓이 자체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는 조금. 얘는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A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B의 넓이를 보는데 자, 2까지예요. 그럼 여기 알파부터는 현재 3차, 2차가 서로 증가 감소가 뒤집혀졌어요? 아니면 뒤집혀지지 않았어요?
여기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3차가 더 커 아니면 2차가 더 커? 오히려 3차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해가지고 넘어온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b의 넓이를 구하면은 결국 나는 여기는 알파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때 똑같이 그럼 나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서 마이너스 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를 우리는 적분을 하면은 되는데 얘 이미 3차가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더 큰 함수값에서 더 작은 함수값을 뺀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답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적분값은 계속 플러스 나올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나올 거야?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그럼 넓이 자체는 이거 그대로 인정하면 돼? 아니면 마이너스 붙인 걸 넓이를 인정하면 돼? 그대로.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거든. 그렇게 해서 잡아준 얘가 얼마나 소리냐면 0이었다. 이 소리가 된 거야. 다시 얘기할까? 그럼 마이너스들을 다 없애버려도 상관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없애버려도 되지.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 곱해버려서 사라지게 되잖아. 어차피 오른쪽이 0이니까. 됐죠? 그치? 여기까지는?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알파까지 갔을 때 나왔던 저기는 3차식. 즉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k의 dx와 저기 마이너스가 날아가게 되면서 플러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알파에서부터 2까지가 저기는 제 함수도 똑같이 그럼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k를 똑같이 적분을 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얘네 현재 더하기니까 더하기고 여기 있는 적분의 끝과 적분의 시작이 똑같으면 하나로 이렇게 싹 합쳐도 돼 안 돼? 이거 하나로 합쳐도 돼 안 돼 이거? 되지 함수까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함수까지 똑같이 맞춰주면서 나오게 되는 0에서부터 2까지. 그때 나는 여기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두 번 더한 거니까 그래서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k를 적분해준 이 친구가 결국 최종 적분값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최종적인 적분값 0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적분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저거 적분해 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게 되면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에 x 4제곱 더하기 그래서 나는 여기는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kx를 나는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나는 2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4에서 2k를 빼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3분의 얼마를 더해주면 되냐면 3분의 16 더해준 게 0입니다. 이거 하나 풀어주게 되면 끝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거 2k 넘어가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2k는 결국 얘네들 더한 거니까 3분의 12 더하기 16 해서 결국 우리는 28이 돼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4.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푸는지는 알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네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얘네 그럼 새로운 함수 만들 때 있잖아. 옛날 여기까지는요. 그 새로운 함수값에 대한 이 새로운 함수값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부호를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싶을 때는 결국 뭐냐면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뺄까 했는데 만약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다 그럼 무조건 이 함수값은 위쪽에 그려지게 되니까 x쪽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니까 넓이도 그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버리게 되면 무조건 얘는 양수가 되면서 x쪽보다 위쪽에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넓이도 그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지금 여기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이해는 잘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옆에가 아니라 뒤쪽에 4번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똑같은 문제긴 한데요. 어우 식이 더럽게 길어요. 작년 9월에 나온 문제인데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작년 9월 문제인데 식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해?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그래서 할 건 좀 해볼 건데 잘 봐. 이 문제도 지금 요 있죠. 요 1번 같은 요 문제. 1번 문제 있지. 얘처럼 풀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진짜 똑같이 풀 거야. 그래서 이거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 얘는 실제 그렇게 풀면 그림으로 이해를 해서 풀면
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로. 그래서 그림으로 풀면은 금방 나오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작년 9월에 나왔었던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나온 13번 문제인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아요. 그 말은 곧 물론 9월이고 우리 N수생 형님들께서 N수생 형님 누님들께서 이미 고난도 문제 많이 얻어 터지고 재수를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근을 해봤을 거라서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역 때도 생각보다 꽤 많이 맞췄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만큼 내용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소리야. 그냥 계산만 더럽게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럽게 많은 계산만 잘 잡으면 되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그 계산도 최대한 줄일 거야. 어떻게? 그림을 이용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하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상황 이해하면은 얘네들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하는 것이 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상황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찬가지 여기 문제를 그러면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이해를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문제를 볼 건데 그럼 여기 보시면 함수 fx가 저거랑 저거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 몇 차 함수야 둘 다? 2차 함수는 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딱 세 글자. 2차 함수는 뭐 하나 찾는 게 되게 중요할까? 꼭 꼭지점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꼭지점이 뭐냐면 대칭축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대칭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어차피 대칭 관계만 이루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 꼭지점 좀 찾아보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에 얘는 x제곱 더하기 2x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 더하기 7. 됐지? 여기까지는요? 이거고. 그럼 얘도 똑같이 갈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묶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서 더하기 7. 아! 그러니까 뭐야? 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7이고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7입니다. 다시 갑시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딱 주어졌고 나는 여기 있는 y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y절편 6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y절편 6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상태에서 그냥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겠지 뭐. 그쵸? 왜? 얘가 마이너스 1,7, 얘가 1,7이라는 꼭지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근데 둘 다 꼭지점은 7. 이거지. 그리고 y절편 둘 다 6이니까. 대놓고 뭐냐? 이거? 어쩌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 것도 맞으니까 그냥 대놓고 좌우 대칭 이루고 있는 관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이 fx가 이 약간 M자 모양의 이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찾아서 우리는 P랑 Q라고 잡는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 M자 모양의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 X축과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P랑 Q라고 하자. 이 얘기를 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P, Q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선을 연장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가 있는데 누가 봐도 자 봐봐. 얘 밑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K가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 집어넣으면 되는데 4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10이죠. 아 14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4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4 되면서 얘 K가 4일 때 애초에 음수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야? 4보다 큰 애라니까 이 함수값들 자체는 다 음수 어딘가에 그려지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음수 어딘가에 그려져 있는 요 점 얘를 잡아서 내가 지금부터 따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름이 지금부터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K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 쪽에 이렇게 그려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점 K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이 직선 K라는 요 선과 X축이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점, 나는 지금부터 얘를 R이라고 하자.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림 쓰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를 보세요. 자, 그럼 A는 PQ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야. 그럼 여기 있는 P랑 Q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이거 맞아 아니야? 여기 이 갈색 맞아 아니야? 지금 현재 PQ는 맞지? 이 갈색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쟤를 뭐라고 잡겠다는 거야? 이 갈색이 현재 뭐라고? 그치? 이 갈색은 나는 지금부터 A라고 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B도 같이 알려줬는데 B는 fx랑 직선은 K, 그 다음에 QR 이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녹색 있죠. 그치? 이 녹색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잡겠다는 거냐면 얘를 B라고 잡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원하는 게 지금 봐봐. 그때 내가 지금 현재 알려준 거, 즉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주는 걸 원하냐면은요. 나는 지금부터 A랑 EB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대요. 아니면 달랐으면 좋겠대요. 이랬을 때 A랑 EB가 서로 같으래 다르대? 그럼 이거 넘겨줬을 때 그럼 A-EB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가 대놓고 얼마라고? 이거 대놓고 0 됐으면 좋겠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우리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왜?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잘 생각해봐. 나 지금 현재 목대 올리고 있어. 지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라고. A는 이거 전체지. 근데 이거 두 개는 대칭이니 대칭이 아니니? 대칭이지. 그럼 얘 현재 대칭 축도 나와 안 나와? 즉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은 잘리는 점이 생겨 안 생겨? 뭘 안 생겨? 대칭이라며. 그러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는 게 있으니까 대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 대칭 점이 Y축이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2배 한 거야. 뭐의 2배냐면 나는 여기 있는 0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Q점 있죠?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난 0에서부터 알파까지 갔을 때 나와 있는 실제 뭐냐면 저 함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2x 더하기 6을 적분해서 만들어준 것이 a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2배 해준 게 a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 띠띠띠띠 똑같은 거라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쪽 절반 해준 거에 2배 해주면 그게 a 전체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런 아이디어에서 우린 2b 빼는 거죠. 그럼 b가 뭔데? 라고 한다면은 b가 이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가 뭔데? 나 여기 있어. 이거잖아.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네가 뭔데? 나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여기 있는데 잘 보면은 b는 지금 잘 보면 2배 해준 거에서 나는 지금부터 그냥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k까지 적분해주면 돼. 그럼 나는 알파에서부터 k까지 적분해 준 건데 어떤 함수 적분할 거면 당연히 양수니까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을 똑같이 적분하면 돼. 근데 넓이죠. 넓이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넓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찾으면 얘가 넓이지. 그럼 여기 넓이지. 근데 넓인데 얘가 현재 음수 영역에 있어요? 아니면 양수 영역에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플러스 부분에 있어요? 마이너스 부분에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부분에 있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부분에 있었다는 건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넓이를 구하려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붙여야 돼.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또 생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하기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준 게 결국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쟤네들을 더한 게 얼마라고요? 얘네들을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니까 2로 다 나눠주면 돼. 그래서 나는 따라서 나는 여기는 인테그랄 그래서 0에서부터 알파까지 갔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을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알파에서부터 k까지 갔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을 마찬가지 적분해서 만들어낸 자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인테그랄 그래서 0에서부터 k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을 그대로 적분했더니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0입니다. 이거 찾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적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x세제곱 더하기 우리는 x제곱 더하기 6x에 나는 0에서부터 k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여기 있는 k세제곱 그 다음에 우린 더하기 k제곱 더하기 6k를 잡아서 얘가 0이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쟤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으로 다 곱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k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k 그러니까 k로 묶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이 그럼 나오게 되니까 저거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k에 우리는 k 마이너스 6과 k 더하기 3 얘네들이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k 세 개를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겠다라는 게 여기 지금 최종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k 값 3개가 나오지. 그래서 k는 0 아니면 마이너스 3 아니면 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k가 0, 마이너스 3, 6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 제한 깔았잖아. k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밖에 정답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되니까 6밖에 안 되니까 정답 그래서 몇 번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아줄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 보면 어때? 전반적으로 내용이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빙 계속 돌려서 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기만 하면 되고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냥 계산도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계산 덜 많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뭐야? 의외로 보인다고 식이.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더러워질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계산이에요. 그림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여기서는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서 우리는 바로 옆에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고 굉장히 쉬웠던 네. 이거 똑같이 2 곱했죠? 그럼 2로 똑같이 나누면 얘 돼? 안 돼? 여기 둘 다 2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둘 다. 잘 보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A를 2로 곱했지. 그럼 2가 생겼으니까 2 똑같이 나눠도 돼? 안 돼? 네, 그래서 똑같이 나눈 거예요. 됐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고 여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쉬운데 마찬가지 그림으로 똑같이 접근하겠습니다. 그림으로만 접근하면 되니까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시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제일 쉬운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제 3점짜리 그나마 제일 간단한 거 들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우리는 누구랑 누구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y는 x랑 누구? y는 x랑 누구?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gx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5x랑 나는 x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국 나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되니까 결국 나는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 얘가 결국은 x가 0 아니면 6이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gx를 얘 한쪽으로 넘겨서 만들어낸 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제안을 하는 그 순간 그럼 얘는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이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이면서 얘가 현재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0과 6이랍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넓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이 넓이를 지금 이제 누가 2등분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x는 k. 얘가 이렇게 딱 그려졌을 때 그래서 여기는 x가 k라는 요 직선이 딱 그려졌을 때 얘가 이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대. 하하!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보여야지. 여기 있는 요 k가 이 넓이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직선이 돼야 되죠. 그럼 이 넓이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직선이 된다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요 선이
이 이차함수에 무슨 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y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x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똑같은 세 글자는 맞는데 뭘 x축 y축이야. 그거 말고 그게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대칭축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0과 6의 중점을 구한 거랑 같지. 왜? 여기 있는 요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같다라는 소리를 방증하고 있기도 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이거 대칭축 구하면 돼. 그러니까 K가 결국 뭐야? 0과 6 더한 거 반으로 나눈 게 답이야. 정답 얼마야? 정답 얼마야? 정답 얼마야? 간단하게. 구해봐. 정답 얼마야? 3이죠.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무조건 대칭축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무조건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대칭축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보세요. 10번과 11번 두 개를 볼 건데 둘은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만 다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워낙 많아서 10번과 11번은요. 지금 약간 좀 한 문제는 내가 보여주고 한 문제는 너한테 어쨌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번을 보여주고 11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풀릴 거야. 10번은 보여주고 11번은 풀릴 건데 둘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11번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11번 조건이 조금 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만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그나마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11번은 그걸 참고해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가 니네 학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그쵸? 니네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좋은데 요 21차 유형 3의 11번은 참 좋은 문제인데 인정해요. 진짜 좋은 문제인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었어요. 참 좋은 문제예요. 나올 가능성 기대는 높아요. 이거나 보세요. 그래서 10번 먼저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2019학년도 수능 나형 문제입니다. fx는 현재 동그라미 쳐봐. 무슨 함수예요? 첫 번째. fx는 무슨 함수입니까? 연속함수. 그리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대놓고 뭐하고 있는 함수? 증가. 동그라미 칠 거는 두 번째 단어는 증가.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연속함수야.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함수인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함수 fx가 가랑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원하는 거는 fx와 그럼 x축 및 두 직선 x는 6, x는 9 얘네들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우리는 fx-3 더하기 4라는 거야. 됐지? 됐지? 그러면은 모든 함수 fx는 f에서 누구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잡아주게 된 요 fx라는 것이 f에 우리는 x-3 더하기 4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돼. 얘는 지금 계속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는 지금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고 그치? x축으로는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그치?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만큼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6과 9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그러면 F9랑 F6을 다시 한 번 더 9, 6 이렇게 집어넣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9랑 6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그럼 봐봐. 그럼 9랑 6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여기 있는 얘 F9는 F6에서 4를 더한 거랑 같은 거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F6은 이제 여기 6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F3에 4를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F6 대신에 F3 더하기 4가 들어가니까 결국 뭐야? 얘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결국 F6 대신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대로 올라가도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F3 더하기 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lastly
F3은 F0에다가 4를 더한 거랑도 같으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F3 대신에 나는 F0 더하기 4를 그대로 넣겠다라는 것에 따라 그래서 나는 여기는 F3 더하기 4는 F0 더하기 8 그러니까 여기는 F3 더하기 8이고 F0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오히려 6과 9에 해당하는 넓이는 실제로 0과 3 사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도 답은 된다는 소리고 여기는 0과 6 사이의 넓이가 있을 텐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0과 6 사이의 넓이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나를 봤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적분값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제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잡아주게 된 그 fx, dx 또한 지금 현재 얘네가 다 3의 배수로 나뉜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3의 배수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계속 바뀌고 있어.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도. 맞지? 그래서 3의 배수를 기점으로 함수를 바꾸는 것이 돼.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우리는 fx, dx 더하기 3에서부터 6까지 fx, dx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그게 바로 얘가 또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FT에서 나는 여기는 FT에서 더하기 얼마한 걸로 잡아줄 거냐면 더하기 4해줘서 만들어낸 실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적분해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함수가 지금 이제 3에서부터 6까지로 가는 거를 우리는 0과 3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평행이동 한번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나요? 똑같이 맞춰도 상관없는 거잖아. 왜? 지금 3의 배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마다 뭐야? 4씩만 계속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는 0과 3을 가지고 3과 6을 만들 수도 있어. 뭐 하면 돼? 4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t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하자. 안 헷갈리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렇게 해서 문자 바꿔서 여기 있는 얘로 그래서 더하기 4를 주는 그 순간 얘는 적분 구간이 똑같이 0에서부터 3까지로 바꿀 수도 있대요. 라는 게 지금 여기 파이널 내용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체크돼요? 여기까지 체크되나요? 여기까지 체크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인 거야. 그럼 적분 구간 같이 함수들끼리 더해도 돼? 안 돼? 적분 구간 같으면 함수들끼리 더해도 돼? 안 돼? 그거 상관없지. 그래서 나는 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우리는 fx, dx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4 dx를 해서 만든 게 0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 값이 그래서 뭔지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값이 뭔지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2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가 그럼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그럼 얘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은 거에 그러니까 얘는 4를 적분하면 4x 0에서부터 3까지 결국 얘가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주는 결과는 그래서 우린 0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는 fx, dx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네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야? 얘 0에서부터 6까지인데 계속 어차피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니까 아니면 감소하니까 증가하니까 어차피 6에서부터 9까지는 계속 양수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음수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야? 양수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3에서부터 6까지를 더한 건 6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에서부터 6까지는 6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호가 뒤집혀졌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6에서부터 9까지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6에서부터 9까지 절대값 fx의 dx입니다.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얘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fx 자체가 이미 x가 3보다 커지면 그 순간 fx는 다 0보다 크다라는 양수 조건을 얻게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순간 얘는 양수 조건을 얻게 되니까 이미 얘가 그럼 나는
6에서부터 9까지 그냥 나는 여기는 함수가 튀어나온 fx, dx가 돼. 근데 그걸 나는 0에서부터 3까지의 적분 결과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괜찮아요? 그럼 0에서부터 3까지로 바꾼다. 그럼 0에서부터 3까지로 바꾸면 그냥 뒤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되냐면 8만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함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로 바꿀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저 함수가 fx에서 8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8 더해준 애들에 대한 적분 결과를 찾아주세요. 이게 최종 답인 거지. 오, 다 끝났네요. 이제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다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fx, dx 그 다음에 나는 8에 결국 우리는 x 이렇게 잡아주게 된 결국 나는 0에서부터 3까지니까 결국 나는 24에서 12 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4에서 12 빼봐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12가 아니죠? 6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24에서 6 빼세요. 정답 얼마예요? 뭐냐고 빼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죠. 외치고 싶지만 간절하게 참고 있는 그 숫자. 정답은 18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몇 번이냐? 그래서 찾아주게 되면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11번 문제가 있는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11번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정리하시고 11번 해보세요.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문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됐나요? 좀 걸릴 거예요, 이게. 15분? 설명해 줄 게 많아요, 생각보다. 15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약간 설명해 줄 게 많아. 작년 7월 학평 기출 문제고요. 고3 학평 기출 문제인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 편. 근데 너무 중요한 조건들을 너무 꽁꽁 숨겨놔가지고 그걸 조건을 찾아서 풀어내는 데는 굉장히 애먹었을 법한 문제. 이런 문제는 솔직히 지금 수능에서 똑같이 낸다 하면 난 낼 거라고 확실합니다. 수능이 너무 좋아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는. 수능이 좋아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잡아줘야 돼. 그때 fx가 있는데요. fx는 대놓고 저기는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3차 함수 자체는 현재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똑같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도 현재 눈에 지금 현재 보이나요? 이 얼마를 기준으로 함수가 지금 현재 계속 평행이동하고 있니? 4를 기준으로 계속 4씩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얘가 계속 16씩 위로 올라가고 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4를 기준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놔.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4 밑에다가 함수의 변화점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함수가 바뀌고 있는 거는 딱 4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fx 자체는 현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하는 함수래요? 그치. 이게 또 키워드야. 밑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게 또 이 문제를 푸는 아주 강력한 키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한 조건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한 조건.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미분이랑 지금 여기 있는 문제랑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전반적으로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약간 흔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준킬러라고 하는 오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지는 이런 문제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단편적인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그 포커스를 어디에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 문제에서 너가 결국 끝까지 잡아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요소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주된 포인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기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첫 번째 fx 자체가 지금 현재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근데 잘 봐. 내가 fx를 이렇게 좀 쪼개볼 수 있지. 두 개로. 그럼 하나는 fx가 0에서부터 4까지는 그냥 이 함수 그대로 가니까 그럼 나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 0에서부터 4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4에서부터 8까지를 또 정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4에서부터 8까지를 또 정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8에서부터 16, 8에서부터 12, 12에서부터 16 이런 식으로 얘네들 함수가 다 정해질 수는 있을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야. 왜? 이게 나 조건의 함수의 변화점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계속 함수를 바꾸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한쪽에서만이라도 보여주면 나머지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함수값이 위로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에 불과하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함수가 통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내용인 거야. 그게 평행이동의 진정한 의미야. 평행이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연속이었어요. 그럼 연속 상태에서 똑같이 올려친다 하더라도 걔는 연속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맞춰서 우리가 답을 내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 실제로 우리가 정답을 유도하면 돼. 그럼 나는 그 정답을 유도하러 가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최종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가 보였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포커스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현재 찾았을 거야. 그러면은 그 실제로 간 포커스를 그대로 다 답으로 연결하세요. 그게 실제 답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포커스는 시켰어. 집중을 시켰어. 그럼 답을 그대로 유도해서 답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것이 그럼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4에서부터 8까지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0에서부터 3까지였던 0에서부터 4까지였던 이 함수에다가 더하기 얼마만 해주기만 하면 돼? 4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지. 이게 4에서부터 8까지지. 그럼 얘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함수에다가 더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 그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니까 여기에 16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함수 자체가 결국 뭐야? 그럼 얘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6이지. 이게 일단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은 불가능하지. 그치? 근데 얘가 현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결국은 fx 자체는 여기서 유일하게 끊어졌던 점이었던 4에서 연속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불연속이어야만 합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을 먼저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결국 우리는 x는 4에서 그래서 우리는 연속이지 않을까요? 이거를 먼저 찾아줄 수 있고, 그럼 함수값은 어차피 밑에 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우리는 좌극한 값이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우극한 값을 찾았을 때 그때 얘네들의 값이 서로 다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을 찾으러 갑니다. 그 좌극한을 찾으러 가게 되면 저기 위에 있는 식, 그러니까 나는 x세제곱 더하기 나는 ax제곱 더하기 bx라. 우극한은 저기 밑에 있는 식,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6과 서로 같다라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상황인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찾아주게 되면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4 그러면 0은 16이다 이딴 소리 나오니까 맹! 이러겠지. 그쵸? 그럼 실제로 뭐야? 얘 4의 우극한을 찾을 때 이 함수가 오는 건 맞거든? 근데 이때 여기 극한을 보내는 방향은 이 함수 자체가 요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x가 0일 때라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포인트야. 그러니까 4의 우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상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식이. 왜? 진짜 이상한 게 맞아요. 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 쌤 이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로 갈 때 fx를 잘 보세요. 그럼 그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얘 네모 0에서부터 4까지로밖에 제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에서부터 8까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질적 x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x는 똑같이 0에서부터 4까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4의 우극한은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질적인 x로 봤을 때의 시작점은 4여야 돼? 아니면 0이어야 돼?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4의 우극한이 아닌, 물론 4의 우극한을 찾는 건 맞는데 얘가 0의 우극한을 찾는 거랑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가 바뀌게 되면서 다시 그 점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 그게 변화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변화점은 주기예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주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랑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작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이 다시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x 때문에. 그래서 그 0에서 오는 애랑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이게 왜 0의 우극한인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그대로 풀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4인 세제곱은 64, 그 다음에 우리는 16에다가 a, 그 다음에 4, b의 중계. 그럼 여기 0 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래서 16이 될 수밖에 없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4a-b가 얘 4로 나눠주고 다 반으로 4로 나눠주고 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4로 나눠주면 16에서 8을 빼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16 빼기 8 해주면 되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16 빼기 4 하면 되는구나. 16 빼기 4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조건이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저기는 fx가 4에서 당연히 도함수가 생길 건데 그럼 이 도함수 자체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야 돼?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도함수를 찾을 수 있겠지 그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f'x를 찾았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랑 얘도 똑같이 미분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다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이게 두 번째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두 번째가 도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여기 있는 f'x가 결국 x는 4에서 결국 뭐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냐면은 얘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기만 하면 되는 관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관계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두 번째 조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가져오는 게 그래서 뭐가 될 거냐? 그래서 극한값 존재성을 보여주는 건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좌극한값. 그러니까 나는 리미트. 그래서 x가 4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이제 저 미분된 함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와 이제 여기 우극한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우극한을 구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4의 우극한을 구한다고 아니면은 실질적인 x에 의한 0의 우극한을 구한다고? 그치? 얘 0의 우극한을 구한다. 지수함수, 주기함수는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시작하는 점에 해당하는 거는요. 진짜 끝점에 해당하는 걸로 구하는 게 아니야. 시작점에 해당하는 걸로 다 구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저기 있는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그럼 얘네들이 서로 뭐 해주면 되냐면 같으면 돼.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48에서요. 나는 지금부터 쟤네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8의 1을 더해준 게 0 집어넣으면 거기에 우리는 b 더해준 게 b거든. b는 다 죽었지. 된다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8의 2가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48이 되면 되니까 a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에 b가 결국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될 거냐면은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12 하면 되거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하면 되거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6이 된다는 것도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면은 됐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라고 하면은 나 틀렸어요. 얘가 플러스잖아. 4제곱하면 플러스 아니야? 그럼 얘가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놓고 풀면 돼.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6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그래서 아마 플러스 12가 나올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플러스 12가 나와요. 그러면은 fx가 완성이 돼요, 이제. 그래서 따라서 fx 자체가 a는 맞아요. a는 맞아. 내가 이거 지금 보고 있어. a는 맞아. a는 맞아요. 지금. a는 맞아요. 그래서 fx가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fx가 되었고 나체 적분하는데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그래 4부터 7까지. 자 봐봐. 그럼 4에서부터 7까지 우리는 fx dx지. 자 그러면 이거 적분 구간 0에서부터 3까지로 바꿔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다 4씩 빼도 돼 안 돼? 4씩 빼도 돼 안 돼? 왜냐면은 여기는 fx가 0에서부터 우리는 4보다 작을 때까지만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 범위 내로 이거 fx 끌어야 돼 안 끌어야 돼?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4에서부터 7까지는 0에서부터 3까지로 끌어야 돼. 끌어내어야 돼.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만들려면 얘가 0 되면 참 좋지. 그럼 얘 0 되려면 얼마 빼주기만 하면 되냐고. 4. 그래서 여기 있는 적분 구간에 4 다 빼줘도 돼 안 돼? 그건 돼. 그래서 얘네들을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로 빼! 단! 이때는 여기서 있는 요 실질적인 x에 얼마만 더해주면 되냐면 16만 더해주면 되잖아. 대체 여기까지는요. 결국 저기 밑에 있는 식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 그 다음에 더하기 16을 적분해 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4에서부터 7까지 적분한 계산 결과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저 fx에서 함수가 정의된 건 0에서부터 4까지예요. 네, 함수 면허점이 4니까. 그러니까 그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을 더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변화점 맞춰서 빼주는 거예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만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진짜 다 나온 거야. 그럼 이거 실제 적분하면 정답 나오겠지. 됐나요? 그럼 이거 적분은 너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적분 쭈르르르 이거 그냥 진짜 적분하는 거거든. 적분하면 정답 4번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30분이니까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속도와 거리 못 나간다고. 이거 하는데 20분 썼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하는데 20분 쓸 거라고 거의.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걸로 하고 수투는 아쉽게도 오늘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주제가 남았네요. 속도와 거리라고. 네 문제밖에 안 돼요. 속도와 거리 보여줄 건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 빨리 하고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